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전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정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또 하이웨이 그 최고 재무 책임자가 뭐 체포됐고요. 그런 일이 캐나다에서. 있었죠. 네. 한마디로 요즘 이제 미중 관계는 좀 악화일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더 이렇게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과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계에서도요. 바로 중국의 이 천인 계획 때문인데요. 네, 말씀하신 이 중국의 천인 계획,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우선 이 천인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 천인 계획은 한마디로 그 해외에 있는 중국의 과학자를 중국 본토로 데려오겠다 뭐 이런 계획이거든요. 네. 이 천인 계획에 앞서서 중국은 이제 백인 계획이라는 걸 시행을 했었어요. 네. 이제 백인 계획은 이제 매년 100명의 중국 해외 과학자, 우선 해외 과학자를 데리고 오겠다.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이 계획이 덤샤오핑 때 시작이 됐었는데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네. 이제 백인 계획에서 천인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네. 그럼 천인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 현재까지 한 7,000명이 넘는 해외 고급 두뇌가 중국으로 돌아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얘기만 그냥 들으면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과학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공부한 과학자들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그렇게 미국이 반발하는 건가요? 미국이 이 천인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네. 이 천인 계획의 대상 과학자 거의 대부분이 미국 거주자인 과학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국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중국으로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핵심 기술이나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 연방수사국 FDA는 이제 최근 의회 증언에서 중국은 천인 계획을 통해서 이런 중국의 과학자들 데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 같은 행위는 지식 재산권 절도와 그다음에 수출 통제 회피에도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의 기술 유출에 민감한 그런 미국인 만큼 천인 계획에도 반감을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런 중국인 과학자에 대해서 미국이 좀 제재를 가하고 있기도 한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난해 9월에 텍사스 공대에 네. 중국인 과학자가 뭐 자기가 좀 방문해서 연구를 하겠다. 예.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방문해서 연구하겠다. 그걸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이 과학자가 천인 계획에 해당하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앞서 4월에는 미국 FBI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생명공학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과학자를 조사를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이 과학자가 천인 계획에 또 속하는 과학자인데 어떤 중국 대학으로 지식을 이전한다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던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노벨 물리학상의 그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양자 물리학의 대가 이 장서우청 스탠퍼드대 교수란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어요. 언제 돌연사였나요? 12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했었는데 네. 이제 뭐 경찰과 가족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중국의 뭐 과학 커뮤니티나 이 스탠퍼드대 안팎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이 타살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이 교수는 그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유출 혐의를 받았어요. 또 이분 역시 천인 계획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었죠. 천인 계획 대상자이기도 했고요. 이쯤 되면은 중국이 천인 계획에 문제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나요? 근데 중국도 이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천인 계획 자체를 좀 없애는 그런 흔적을 좀 지운다고 해야 될까요? 흔적 지우기요. 그래서 뭐 중국인 과학자들은 뭐 중국 정부로부터 암묵적으로 본인이 뭐 천인 계획에 참가하고 있다라는 뭐 흔적을 좀 지우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천인 계획 공식 사이트에서 이 천인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인 과학자들의 명단이 뭐 없어지거나 뭐 천인 계획을 다루는 중국의 언론 기사도 뭐 없어지는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또 미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나오나요? 이제 중국 베이징 싱크탱크인 이 세계화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중국은 뭐 천인 계획 운영에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천인 계획 저지 노력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네. 이 말씀하신 중국의 세계화 연구소는 중국에서는 싱크탱크 역할을 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연구자들 입장에서만 보면 어쨌든 정부가 좀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부러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얘기하셨지만은 네. 중국 정부가 거의 최정상급의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네. 천연교육에 따라서 중국으로 복귀한 과학자들한테는 뭐 연구 환경뿐만 아니라 뭐 자녀 교육 뭐 이런 것까지 다 거의 정상급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에도 이제 많이들 나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해외 연구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잘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잘 들어오시지 않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국내의 연구 환경이 자신들이 그 외국에서 연구할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인 거죠. 뭐 어떤 그런 대우나 이런 게 그래서 잘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고 네. 그래서 이 천인계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지식 재산권 뭐 절도 이런 건 그냥 논란으로 치더라도 중국 정부가 어떤 그 해외 과학자 육성하기 위한 그런 파격적인 혜택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지 않나 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세요. 갈수록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데, 자, 그래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형 고령화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이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죠. 네. 일본은 이미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이고 네. 벌써 2010년에 의료비에만 한 11조 원을 썼어요. 이게 엄청난 비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같은 인구 고령화와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이제 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 중심에 이 재생의학과 게놈의학이 있어요. 재생의학과 게놈의학이 게놈, 있다. 게놈. 네. 재상의학부터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서 말하는 재생의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 세포를 재생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노화된 세포를 뭐 새로운 걸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건데 이 재생의학 뭐 일본에서 말하는 이 재생의학의 어떤 핵심은 유두만능 줄기세포예요. 네. 이 유두만능 줄기세포는 그 성인의 피부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얘를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로 이렇게 바꿨다. 그래서 네. 유두만능 줄기세포를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야마나카 시냐 교토대 교수가 세계 최초로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공로로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유도만능 줄기세포 분야에서는 거의 뭐 전 세계 넘버원 수준이다. 세계 1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 이 교토대 연구팀은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파킨슨병 네. 임상 시험도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은 뭐 일본 정부가 이런 재생의학으로 고령화 해법을 좀 모색하겠다 이런 내용은 관련 내용을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뭐 어떤 연구비도 지원을 하고 네. 이게 이제 이런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려면 관련법이 정비가 돼야 돼요. 법정비요. 그런 법적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좀 풀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게놈의학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우선 게놈의학이 어떤 건가요? 게놈은 우리말로 하면 유전체잖아요. 예. 어떤 유전자의 총합. 게놈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네.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맞춤 의학을 하겠다. 네. 뭐 이런 게 게놈의학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이 게놈의학은 이 개인의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암, 맞춤법, 치료법을 뭐 제시하겠다. 예. 이런 거죠. 일본 정부는 이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이 암 기능 의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국립암연구센터를 통해서 유전체 등록도 의무화할 방침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의무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유전자 정보를 한 곳에 다 모을 수가 있잖아요. 암 예를 환자의 들면 유전자 정보를요. 암 환자의 유전자 정보 다 예. 분석을 한 다음에 네. 그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네.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어떤 유전자 뱅크를 만들면 어, 암 유전자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걸로 이제 좀 맞춤 의학을 실현할 수가 있고 어, 더 어떤 개인에게 좀 더 잘 맞는 뭐 항암제가 무엇이냐 치료제까지도요. 예. 좀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네. 더 나아가서 그런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약도 개발할 수가 있는 건데 예. 뭐 그렇게 신약이 개발이 된다면은 그런 신약 개발은 좀 허가도 기존 신약보다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그런 방침인 거죠. 그렇군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관련 법이나 제도까지 정비해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기술력이 또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